블랙베리는 1984년 캐나다 온타리오 워털루에서 마이크 라자리디스와 더글러스 프레킨 두 명의 공학도가 리서치 인 모션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습니다. 1996년 인터랙티브 페이저 900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기는 일명 삐삐라고 불리는 기기의 일종입니다. 이 기기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기였습니다. 저 때부터 쿼티 키보드가 달려 있었으며 이 쿼티 키보드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 쿼티의 철자는 키보드의 Q부터 Y까지 차례대로 누르면 됩니다. 1999년 블랙베리 850을 출시했습니다. 이때부터 기기에 블랙베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블랙베리의 이름은 해당 모델의 쿼티 키보드 모양이 블랙베리 과실의 모양과 닮아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블랙베리의 이름에 관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처음에 스트로베리로 장명을 받았으나 앞부분이 슬로우를 연상, 느려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블랙베리로 확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튼 이 블랙베리 850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는 차별화된 BBM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는데요. 이때 블랙베리 자체 OS를 같이 내놓았습니다. 이 OS의 이름은 블랙베리 OS입니다. BBM은 블랙베리 메신저의 줄임말이며 이 BBM은 현재 카카오톡과 비슷한 메신저 서비스였고 보안이 매우 좋은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2000년 블랙베리 957을 출시했습니다. 림의 첫 스마트폰입니다. 이 기종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앱을 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부터 사용하던 스마트폰이었으며 보안에 뛰어난 기업용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와 미국 대통령도 사용한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얻었죠. 이 같은 이미지는 보안하면 블랙베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2006년 블랙베리 펄 시리즈를 내놓았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블랙베리 모델에서 카메라, 음악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블랙베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아이폰의 출시였습니다. 아이폰은 당시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다가가기가 좋았죠. 멀티미디어 성능은 당연히 아이폰에 밀리며 일반 사용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밀려 점차 스마트폰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블랙베리는 볼드를 내놓으며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양한 셀럽들이 이 블랙베리를 사용하며 보안이 좋다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셀럽들의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PPL을 합니다. 영화 도둑들에서는 마카오에서 휴대폰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와, 이 블랙베리네 라는 대사까지 나옵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주인공인 하정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역시 블랙베리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블랙베리를 사용하는 셀럽들이 많았는데요. 오바마는 물론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페리스 힐튼 등 많은 셀럽들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들의 강세를 버티지 못하고 점유율에서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멀티미디어 성능은 당연히 아이폰에 밀렸고 기존 보안, 기업의 특화 이미지는 좋지만 그에 따라오는 폐쇄성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점차 사용하기 불편한 스마트폰이 돼버립니다. 제일 큰 문제는 iOS와 안드로이드 생태계로 양분되는 스마트폰 시대에서 블랙베리 OS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고 앱 개발 역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베리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던 쿼티 키보드 역시 장점에서 단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풀스크린의 키보드를 단지 키보드 배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른 OS와는 달리 블랙베리는 물리적 키보드만을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이때 블랙베리의 주가는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자폭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창업자이자 CEO가 사임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했는데 그 회사는 애플 기기를 조립하는 회사로도 유명한 폭스콘이었습니다. 이때 블랙베리는 아이폰의 터치 방식을 따라한 G10을 출시하는데요. 이 제품은 쿼티 키보드를 제거하여 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죠. iOS와 안드로이드가 이미 엄청나게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고 블랙베리 OS를 적용한 블랙베리 모델들은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큰 문제가 서드파티 앱입니다. 블랙베리 앱 제작자들이 대거 안드로이드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서드파티 앱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었죠. 이때 패스포트, 클래식, Q10 등 다양한 블랙베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기들의 품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장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모델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때쯤 사명을 림에서 블랙베리로 변경하면서까지 반전을 노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자사 운영체제인 블랙베리 OS를 포기하고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블랙베리 프리브를 출시했습니다. 블랙베리 프리브는 풀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슬라이드로 키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역시 사용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는데 높은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블랙베리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0.8%였습니다. 프리브 이후에도 2016년 알카텔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한 디텍 50이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블랙베리 OS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전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알카텔의 모 회사인 TCL과 라이센스 계약을 합니다. TCL에서는 쿼티 키보드를 장착한 블랙베리 키1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고 연이어 출시한 키2, 키2 LE 등이 부진했습니다. 게다가 TCL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2020년 8월 31일부로 끝나게 되면서 블랙베리는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너드 모빌리티에서 같은 시기 FIH와 파트너십 개발을 하면서 2021년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블랙베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오너드 모빌리티는 보안 전문 회사로서 새로 출시할 블랙베리를 보안에 중점을 두어 제작,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데이터 보호를 더 강력하게 해줄 새로운 기기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 쿼티 키보드 역시 장착되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추후 발표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벌써 반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오너드 모빌리티의 다른 소식은 크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내부 소스 같은 게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